자, 오늘은 이제 10월이죠. 그래서 수능까지 물리학 오늘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수능까지 어떻게 준비할지 같이 한번 방법,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효율적인지 얘기해 보려고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리학원을 선택한 걸 후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역학 문제를 계속 도전을 해도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거 너무 어려운 걸 선택한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두 과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느끼겠지만 결국 과학탐구가 어떤 과목 유불리를 그렇게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타임 어택이라는 거 다 빠르게 이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고 이제 킬러 문제들 몇 문제가 남아 있는 거를 그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지를 싸움하는 거지. 뭐 물리학이라고 해서 더 입시를 준비하기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지금 당장 이제 남은 수능까지 이제 7주도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이 수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상위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겠고, 아니면 뭐 나는 3등급 정도만 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딱 두 가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1등급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방금 얘기했지만 역학 파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가 주로 대부분 역학 파트에서 나오죠.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어렵고 생소했던 문제들이 이 역학, 특히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들 중에 이제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 운동 에너지가 섞여 있는 유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가령 뭐 용수철 상수 같은 거 이런 거를 뭐 V나 H, 뭐 질량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럴 때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서 등식을 만들어요. 등식을 만든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관계식을 찾아내는 유형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개 물체가 실로 연결되었을 때 이럴 때 이제 F는 MA 서로 속력이 동일하잖아요. 왜냐면 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줄의 길이가 바뀌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력이 동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런 걸 이용해서 가속도의 크기가 서로 같을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F는 ML 문제를 풀거나 역학 운동 방정식 문제이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묶여있는 애들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장력의 특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장력은 실의 양쪽 끝에서 같은 크기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양쪽 끝에서 같은 크기. 이거 작용 반작용인가요?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작용 반작용이 아니죠. 작용 반작용은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A가 실을 당기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죠. 물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장력이 묶여있는 개 전체로 봤을 때, 물체들의 개 전체로 봤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체 하나하나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힘이기 때문에 중력이나 탄성력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러면 간단하게는 A란 물체랑 B란 물체가 묶여 있어요. 이게 묶여서 아무 외부 힘 없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뭐 한쪽으로 미끄러진다고 생각합시다. 이런 경우에 A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다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했겠죠. 자, A랑 B랑 묶여있을 경우 속력은 동일했을 겁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질량비로 비교를 합니다. 그쵸? 이 경우에 높이가 어떻게 될지, 어떤 거는 뭐 H만큼 높아졌는데 다른 거는 빗면에 있어서 H만큼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 각각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따지는데, A랑 B랑 물체가 묶여있는 경우, 그리고 추가적인 힘을 주어주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물체 하나하나 입장에서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실로 묶여있다면 장력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증가한다. 자, 정확히 말하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A와 B가 크기는 같고 부가 반대다 라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A랑 B랑 C 세 가지 물체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할 텐데 A와 B와 C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변화량들의 합이 0이 될 거다.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 특히 에너지 파트가 아주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로 주로 나오는 문제이니까요. 자, 지금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이 시기에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3등급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들은 방금 제가 말한 거 잊어버리세요. 적성고사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 이거 알고 있니? 강자성체, 상자성체가 뭔지 아니? 반자성체랑 상자성체랑 뭐가 다르니? 이런 식으로 그냥 굉장히 당연한 개념, 간단한 개념 물어보는 문제들은 한 문제에 사실 한 3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 맞아야 한다는 거죠. 자, 20문제 중에 넉넉자가 12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한 8문제가 약간 연산과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인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좀 어렵다, 힘들다 하는 문제들은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5문제, 쉬운 15문제는 다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3점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한두 개 정도만 맞아주면 3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을 채우는 문제들은 그렇게 공략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역학 문제들, 방금 제가 말한 5개의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넘기세요. 난 3등급은 꼭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친구들은 뒤로 넘기고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때 돌아와서 푸는 거예요. 자, 예상 등급 컷은 이제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5개년 18년부터 올해까지의 14번의 모의고사와 수능에 1, 2, 3 등급 컷을 적어놨어요. 이걸 보고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얘기해 보는 건데, 자, 이 특징은 이제 빨갛게 표현해 놓은 등급 컷이 조금 낮은 경우, 특히 이제 1등급 컷보다 저는 3등급 컷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3등급 컷이 30, 웬만큼 낮아서는 35보다 낮아지지 않아요. 근데 19년 6월, 21년 6월, 그리고 올해 9월 같은 경우 35점보다 낮았죠. 그래서 그랬었던 경우에 19년 6월 같은 경우는 34점. 그래서 다음 9월에 41점으로 3등급 컷이 나왔고 난이도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확 쉬워졌다는 거죠. 그다음 11월에 수능에서도 3등급 컷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이 난이도가 거의 비슷했다. 그 대신 이제 어려운 문제 1개 정도 추가되었다. 그런 경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 9월 정도는 이제 여기서 2등급과 3등급은 괜찮은데 1등급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1등급 컷을 낮춘 겁니다. 자, 21년 6월 볼게요. 이러고 나서 다음 21년 9월에 난이도가 좀 낮아졌어요. 쉬워졌는데 3등급 컷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죠. 잘 올린 겁니다. 잘 맞춘 겁니다. 그래서 수능 때도 킬러 문제가 조금 추가되어서 1등급 컷이 낮아지긴 했지만 3등급 컷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됐었다는 거. 자, 올해 9월을 볼게요. 올해 6월이 조금 쉬웠어요. 일단 1등급 컷이 48, 이거 잘못 낸 겁니다. 1등급 컷은 47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47이나 뭐 45 정도, 44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48은 2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랑 3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랑 비교를 했을 때 아주 쉬운 2점짜리를 틀린 친구가 더 잘못했는데 더 높은 등급을 받는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9월에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3등급 컷이 32점,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능엔 아마 이거보다 조금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쉬워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월 평가원의 3등급 컷이 낮았기 때문에 6월 40점은 좀 높아요. 그래서 보통 35에서 39 정도 사이를 보통 보는데 9월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난이도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37과 39 정도 선에서 3등급 컷이 결정되겠다. 자, 그래서 3점짜리 4개를 틀리면 38점이죠. 그래서 이게 37, 39 정도 사이에 걸릴 건데 한 4개까지만 틀려야 된다. 3등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2점짜리는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1등급 컷 얘기해보면 44점은 사실 조금 낮습니다. 22년 6월 보니까 48, 47 정도로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2점짜리가 조금 어려운 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47 정도로 조정하고자 할 겁니다. 9월이 조금 어려웠죠. 그래서 그렇게 생소한 유형으로 잘 안 나오고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와봐야 한 2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문제 틀리시면 1등급은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래서 예상 등급 컷이에요. 오른쪽에 이거 예상입니다. 47에서 1등급 47, 2등급 44, 3등급은 뭐 37, 8, 9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은 1개까지만 틀려도 되겠다 생각하고 3등급 정도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은 4개를 넘어가게 틀리면 안 된다.
4개 정도까지만 4개 정도까지만 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풀어야 되고 3등급을 방금도 얘기했지만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쉬운 문제들 2점짜리 쉬운 문제들 다 맞아야 된다. 그래 안정적으로 3등급 별로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어려운 문제를 너무 많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제가 그래서 교재를 추천을 드리는 건 직접 상표명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검은 책이라고 하면 아셔야 될 거예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친구들한테 검은 책이 뭔지 한번 여쭤보시고,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해설이 굉장히 짱짱하다. 문제편보다 해설편이 두껍거든요. 그래서 1등 목표하는 친구들은 역학 파트에서 본인이 틀린 문제, 여기선 해설은 어떻게 해놓는지 해설을 꼭 반드시 자세히 보시고요. 3등급 이상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모든 단원에서 뭐 최소한 30문제 정도는 다 모든 단원에 풀어보겠다 생각하고, 특히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골고루 많이 풀어보는 거. 그래서 한 단원을 계속 풀어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 자주 나오는 보기 표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꼭 기억해두고 외워두는 거, 따로 정리해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2점 문제, 쉬운 적성고사식 문제들을 굉장히 쉽게 한 문제당 한 2, 30초 안에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역학 어려운 문제 시간 할애하기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걸 지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 50일 좀 안 되게 남았죠.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투자를 하시면 한 달 안에 충분히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가서는 이제 모의고사를,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걸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은데, 혹은 뭐 그런 거는 제가 또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업로드 계획은 역학 문제 접근 방법 1등급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어려운 기출들을 이제 풀이 방법을 같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려고 영상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 6월, 9월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특히 역학 문제 위주로 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킬러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제가 조금 이제 몇 가지 골라서 그거에 대해서 연계 변형식으로 조금 예상을 해 봐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뭐 댓글이나 아니면 제 메일로 뭐 요청 사항을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문제 푼 건데 피드백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영상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원 선택하신 수험생들 끝까지 그냥 하면 분명히 성적 좋아지는 과목이니까요. 앞으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최선을 다해서 수능 때 좋은 결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